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거의 뭐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재판부가 이 법무부 대리인을 향해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대리인이 봐도 좀 질문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정에 가정을 더한 다음에 의견을 추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요령있게 물어보시죠. 예, 이게 전부 다 재판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결국은 원고와 피고가 같은 편인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법무부 측 대리인을 재판 때마다 혼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재판에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요령있게 질문해라. 얼마나 질 결심이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재판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 법무부 대리인이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계속 앞에 윤석열 그 변호인 측이 뭐 질문했으니까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나온 것 같으니까 질문을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 측,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물어봐서 이전과 다른 내용들이 거론이 됐다면, 아니 다른 이전 재판에서 증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재판에 나온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려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증인들이 이미 이제 1심에서 징계 2개월도 부족하다. 이거는 해임 파면도 가능했던 건이다. 라고 이제 1심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인들이 했던 얘기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법무부 대리인도 이 1심에서 나왔던 근거들, 사실 1심을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그러면 우리 그 법무부 대리인들은 1심의 판결문을 보고 지금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고 얘기하니까 재판부도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대리인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아니 질문을 뺄 거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빼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너무 좀 부적절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크게 호통을 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이제 호통치는 것도 봤었는데, 법무부 측 대리인을 향해서 재판부가 어제도, 여러 차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이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가 변호인을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재판에서 그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의도도 명확하지 않고 묻는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못된 증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인권조사로 채널A 사건 수사가 지연됐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뒤 의견을 추가해 묻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지를 했고요. 인권부 조사로 채널A 사건 수사가 지연됐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 지금 구본선 전 고검장, 그 당시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인권부로 사건을 조사했을 때 사건이 지연됐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 대검 감찰부가 갖고 있던 자료를 인권부로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압수수색도 그냥 흐지부지 됐고요.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휴대전화를 포맷을 하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등 본인이 사용했던 컴퓨터까지도 다 포맷을 해버리는 그런 모양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사건이 지연이 됐었는데, 인권부 조사로 채널A 사건 수사가 지연됐냐라는 질문은, 이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인권부 조사로 채널A 사건 수사가 지연됐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 인권부로 사건이 넘겨졌냐 정도를 질문을 했어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계속 이상하니까, 모호한 질문이 나오니까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이 원고가 채널A 사건 일체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뒤에 대검 내에서 이견이 제시된 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재판부가 대검 부장들 중에 이견이 있었냐고 묻는 거냐? 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질문을 고쳐서 개입신문하겠다면서 아예 법무부 측 질문을 대신 설명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캐물었는데, 법무부 측이 같은 내용으로 신문을 또 하니까 요령있게 질문하려면서 답답함을 표한 겁니다.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왜 또 물어보는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법무부 측 대리인이 중복돼 보일 수는 있지만 질문의 뉘앙스나 문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서 이 법무부 측 대리인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 차례 재판부가 질문을 직접 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그 당시 검사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를 그리고 감찰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돌리고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까지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 한동훈 법무부는 원고 윤석열의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4차 변론기일에서도 패소할 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피고가 원고를 위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 증인에게 가정의 가정을 더해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묻는 취지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질의가 모호하거나 중복질을 자꾸 해서 여러 차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 구본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저지른 일이 또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구본선 차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함으로써 감찰 방해를 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자신이 인권부에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구본선 차장이 얘기하는 것이 검찰총장에게 감찰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입을 맞춰서 사실은 도움을 주기 위한 증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구본선 차장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실행을 했는지, 범행의 실행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이거는 사실 뒤집히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 구본선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저지른 일이 또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가 가장 가벼운 혐의로 축소 기소된 것에는 애초에 인권감독실에서 묻어두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본선 차장검사가 의정부지검장을 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사건을 이 검언유착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돌려막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을 하려던 이 감찰부의 사건을 인권부로 돌려서 사건을 돌리고 해서 사건이 그냥 뜨거운 감자에서 약간 식을 때까지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시켜서 사건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의정부 지검에서 지검장을 할 때 이 최은순 씨와 관련된 사건을 형사부에서 인권부에 이제 묻어뒀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인권감독실에서 노덕봉 씨, 최은순 씨와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는 노덕봉 씨에게 진정을 취하해라 종용하는 바람에 들통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의정부 지검으로 이첩 배당될 때 당시 지검장은 구본선 차장이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어미존 검사가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한 고 한만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죄수를 모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던 대검 감찰부의 사건을 또 참고할 테니 사본을 보여달라고 한 뒤에 인권부로 돌려서 사건을 빼돌리는 감찰과 수사방해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꾀를 부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했겠습니까? 꾀를 부린 사람들 한둘도 아니었을 텐데, 이 사건은 누가 꾀를 부렸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행을 했는지, 왜 실행을 했는지,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범죄 동기가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직권남용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범죄 동기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검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건도 이제 최후로 좀 거의 종반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 패소할 결심이 통할 것인지, 패소할 결심이 통하고 법원까지도 그 패소할 결심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사법부, 그리고 이 행정부, 검찰을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